사람을 만나면서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내 삶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계절에도 같이 있을 것 같고, 내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먼 미래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 사람 한 명이 사라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들, 같이 가려고 했던 곳들, 막연하게 그려두었던 미래까지 한꺼번에 취소되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라진 미래 때문에 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보면 헤어짐이라는 일이 아주 특별한 사건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몇 달 만난 사람과 헤어지고, 누군가는 10년 가까이 만난 사람과 헤어지고, 결혼을 앞두고 관계를 끝내는 사람도 있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혼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갈 것 같았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한때 매일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생각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의 시작보다 많은 관계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살아요. 다른 사람의 이별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세상에 없던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별한 직후에는 내 상황을 자꾸 특별하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커플들과 달랐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특별했는데, 이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은 다시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정말 특별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계의 깊이도 다르고 헤어진 이유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관계가 특별했다는 것과 그 관계가 반드시 계속되어야 했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좋았던 시간이 많았다고 해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계속 잘 지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사랑과 지속 가능성은 생각보다 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좋아하면 어떻게든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충분하면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누가 나쁜 사람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오래 걷기 어려워서 끝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자꾸 우리는 결론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때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머릿속에서 관계를 몇 번씩 다시 편집해서 보죠. 그런데 이미 끝난 관계에는 완벽한 해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끝까지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결국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정답을 찾는 일보다 어쨌든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였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이별 하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 관계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중요했다면 조금 지나서는 이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게 되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자기 삶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람을 보는 기준이라는 것도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좋았던 관계와 실패했던 관계를 지나면서 조금씩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별을 겪고 나면 다음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더 신중하게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오래갈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잘 골라도 모든 이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계속 변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절대 헤어지지 않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관계 안에서도 내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내 생활 전체를 그 사람에게 옮겨놓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삶 전체가 되게 만들지는 않는 것. 내가 좋아했던 일도 계속하고 내가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준비하고 있던 미래도 계속 준비하는 것. 사실 연애가 잘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났을 때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요. 관계가 하나 끝났는데 내 삶까지 전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일어서는데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헤어진 사람을 아직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머리로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감정은 아직 예전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는 횟수가 줄고 예전에 자주 확인하던 것들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게 되고 누군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해도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은 별일 없는 어느 날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나왔네 라고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헤어짐은 이번 한 번뿐이지 않을 겁니다.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고,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고, 익숙했던 회사를 떠날 수도 있고,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절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계속 붙잡는 능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것을 끝난 것으로 두고 그 다음 생활을 만들어가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헤어집니다. 다만 헤어지는 순간에는 그 사실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든 건 남들도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별했던 사람들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 헤어진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다음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그 중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어쩌면 이별을 지나간다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일상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관계는 끝나고 그 뒤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그 다음을 꽤 잘 살아가게 됩니다.